옛날 옛적 무안이라는 마을은 하늘과 바다 사이 위치한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특별한 이유로 주변 지역에서 유명했는데 바로 무안의 바람신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무안의 바람신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다스리며 마을이 평화를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람신이 사는 산 꼭대기에 위치한 커다란 바위 위에 작은 제단을 만들어 놓고 1년에 몇 차례씩 이곳에 모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바람신은 인상 깊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며 땅과 바다의 경계를 수호한다 믿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강한 바람이 계속해서 마을을 휘몰아치며 주민들의 농작물이 손상되고 집들이 부서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지새웠고 바람신이 화가 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을 장로들은 제단에 모여 더 큰 제사를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사가 열리는 날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은 각자 준비한 음식과 작은 선물들을 들고 산을 올랐습니다. 제단 앞에서 장로들은 바람신에게 그동안의 무리함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바람이 점점 약해지기를 바라며 마을 사람들도 한마음으로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늘에서 커다란 독수리가 나타나 제단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바람신의 화신이라 믿었고 독수리의 등장이 바람신의 응답이라고 여겼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 바람은 점차 약해졌고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이후로도 사람들은 매년 그날을 기념하여 바람신에게 감사히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람신의 은혜로 무안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으로 남을 수 있었다고 믿으며 서로의 안전과 행운을 빌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무안의 바람신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 강한 유대감과 정체성을 심어주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무안은 바람과 관련된 고유의 전통과 문화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은 바람신의 이야기를 그들의 삶의 일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된 마을 제천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다. 이 마을 한가운데 자리잡은 고택 은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여기에는 삼신할머니라는 그 집을 지켜준 은수신이 모셔져 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고택에는 처음 집을 지은 선조들이 아기를 가지지 못해 커다란 걱정을 안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한 노인이 꿈에 나타나 제천이 깊은 산속에 있는 신령스러운 약수를 마시고 삼신할머니께 기도를 올리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부부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서둘러 산속으로 향했다. 산의 정상에 있는 약수터에 도착하자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부부는 약수를 떠마시고 삼신할머니 상 앞에 정성을 다해 예를 올렸다. 삼신할머니는 자식을 관장하는 세 명의 여신으로 이들에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 자식복을 얻게 해준다는 믿음이 있었다. 기도를 마치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기적같이 첫 아이를 얻게 된 부부는 너무나 기뻤다. 그들은 삼신할머니의 은혜라 믿고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삼신할머니를 집안에 모셔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길 기원했다. 이후로 고택은 삼신할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대대로 번창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기리기 위해 매해 음력 3월에 삼신할머니에게 감사의 제를 올렸다. 새 생명을 바라는 부부들은 삼신 할머니에게 기도를 올리며 복을 빌고 그들은 언제나 그녀의 따뜻한 보호 아래 아이들을 얻었다. 세월이 흐르며 문명의 발달과 함께 사람들은 점차 과거의 신앙을 잊기 시작했지만 제천의 고택만은 삼신할머니의 전설을 마음 깊이 품고 있다. 지금도 고택에서는 삼신할머니의 전설을 믿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마치 옛날 그 부부처럼 삼신할머니에게 기도드린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삼신할머니가 존재하며 보호자와 축복자로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제천의 고택은 삼신할머니 덕분에 마을의 상징이 되었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삼신할머니의 기적을 엿보고자 발걸음을 멈춘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집은 변함없이 서서 삼신할머니의 은혜를 간직한 채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진안에는 지악산이라는 신비로운 산이 있었다. 이 산은 언제나 안개에 휩싸여 있어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산에 살고 있는 요정이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지악산 요정은 자신을 본 사람들 앞에 나타나 온갖 재앙으로부터 마을을 지켜주었다고 전해져 내려온다. 어떤 이는 요정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또 어떤 이는 늙은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도 한다. 이 요정은 특히 수확의 계절이 되면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데 예로부터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수확이 끝날 때면 이 요정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치곤 했다. 어느 해 마을에는 유례없는 가뭄이 찾아와 농작물이 자라지 않았고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다. 마을의 지도자들은 지악산 요정을 찾아가 이번에도 도움을 청해보기로 결심했다. 점점 지악산의 깊은 숲으로 들어서는 동안 그들은 요정에게 바칠 제물과 함께 농사를 지내려는 감사의 예를 준비했지만 길은 험난하고 신비로운 힘으로 인해 길을 잃고 말았다. 그때 어디선가 사라진 길을 나타나게 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는 예쁜 나비가 나타났다. 나비는 아래로는 끝없이 이어지는 푸른 숲, 위로는 안개의 굴곡을 감돌며 사라지는 듯한 경계를 넘어 요정이 있을 법한 전경을 안내했다. 마을 사람들은 나비를 따라갔고 결국 요정의 서식지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단순히 요정이 아니라 마치 길고 긴 세월을 지낸 듯한 나무와 바위들이 요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듯한 신비롭고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곳에서 요정과 조용히 눈을 맞춘 마을 사람들은 다시 희망을 얻었고 정성스레 준비해온 제물을 올리며 감사를 표했다.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은 요정은 손을 흔들며 마을로 돌아가 보라고 뒷모습을 보였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치 비구름이 거친 듯 안개가 흩어지고 하늘엔 거대한 무지개가 떠올랐다. 마을로 돌아간 그들은 스스로 다질 원기에 의해 함께 회복하기 시작한 논밭과 함께 싹트는 희망을 느끼게 되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어느 시기든 요정을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치악산은 여전히 마을의 신비로운 수호신으로 그곳에서 전설로 자리 잡고 내려왔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바닷가에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찬란히 빛나는 바다를 배경으로 모든 것을 바치는 신비로운 신앙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바다의 신 용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용왕의 은혜로 풍성한 어획을 얻는다고 믿었고 매년 용왕제라는 축제를 개최해 그의 은혜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용기를 가진 젊은 어부 민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사랑하여 매일 아침 그의 낡은 배를 타고 출항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유난히 큰 파도가 백색 거품을 머금고 몰아치던 날 민수는 어두운 구름이 드리운 바다로 홀러나가게 되었습니다. 날씨 예보를 들은 다른 어부들은 위험한 날씨에 출항을 포기했지만 민수는 용왕의 가호를 믿고 바다에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는 점점 더 강해지는 폭풍이 배를 위협했고 엄청난 파도에 배가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민수는 배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지만 결국 그는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짙은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는 순간 그는 이상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숨이 막혀오기 전에 눈부신 빛을 보았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주변이 마치 유리처럼 투명한 바닷속 궁전으로 변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용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용왕은 민수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용감한 어부여, 나는 너의 용기를 보았다. 너는 위기에 처했으나 두려움 없이 바다를 품었구나. 내가 너를 구해주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용왕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현하며 믿음과 용기의 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왕은 앞으로도 바다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라는 당부와 함께 잠시 동안 용궁에서의 반대를 베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민수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어느새 폭풍이 잦아들고 잔잔한 바닷가에 자신이 얹혀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안전하게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 이야기는 곧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용왕 의원에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매년 열리는 용왕제에서는 민수가 용왕을 위한 제의식을 주관하게 되었으며 그의 이름은 세월이 흘러도끼리 기억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민수와 용왕의 전설은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바다를 향한 경외와 믿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기름진 들판을 자랑하는 충청 남도 홍성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신비로운 전설과 함께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선앙당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죠. 선앙당이란 마을 입구나 산길에 세워진 돌무더기에 혹은 작은 사당으로 마을을 지키고 사람들을 보호하는 수호신이 거처하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곳 홍성에서는 선앙당이 그 어느 곳보다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죠. 옛날 홍성에는 홍성도령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외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로 인해 어렸을 때부터 선앙당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의 외할머니는 홍성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시절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선앙당에 모여 전투의 안전을 기원했다고 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그들 마을 사람들은 적을 피해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선앙당이 마을을 보호하는 힘이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루는 심각한 가뭄이 닥쳐 농사짓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째 비가 내리지 않아 농작물이 시들어갔고 사람들은 어디서든 물을 구하려 했지만 주변 강과 우물도 말라버린 상태였습니다. 그 누구도 마을의 가뭄을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었죠. 마을 어르신들은 홍성도령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가 선앙당에 기도를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홍성도령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선앙당을 찾아가 정성껏 제사를 지냈습니다. 모두가 절실한 마음으로 비가 오기를 빌었고 홍성도령도 선앙당 앞에서 마을을 위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속엔 언젠가 반드시 비가 올 것이라는 확신이 가득 찼습니다. 다음날 아침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였고 고지어 몇 달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홍성도령이 선앙당의 기도를 통해 하늘을 감동시켰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흉년을 맞은 마을 사람들은 많은 수확을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해 홍성에서는 선앙당이 더욱더 중요한 신앙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홍성도령은 그동안 의기도와 믿음이 선앙당 수호신에게 닿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홍성의 사람들은 선앙당을 찾아 정기적으로 기도를 드리며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였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홍성에는 도시화와 현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선앙당을 지켜가며 그곳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오래된 신앙의 공간을 넘어 마을 공동체의 심볼이자 미래를 위한 기원의 장소였습니다. 이렇듯 홍성의 선앙당 신앙은 시대를 초월한 믿음의 상징으로 남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믿음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